(1978년 12월 21일) 뉴질랜드 화물 운송을 주로 하던 회사 세이프에어 소속의 운송기가 오전 3시 14분 뉴질랜드의 남섬 블렌하임을 출발해 크라이스트처치로 가기 위해 이륙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었던 어두운 밤하늘을 순항하던 중 오전 3시 25분 카이코우라 상공을 지나던 순간 기장이었던 베른 파월의 눈에 이상한 빛이 목격됩니다. 위치를 알리는 항공기의 외부 조명이라기에는 너무 밝은 불빛은 비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눈부신 불빛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물체는 동쪽에서 빠른 속도로 날아와 어느 순간 비행기와 평행을 이루며 날고 있었습니다. 파웰 기장은 곧장 웰링턴의 교통관제실에 이를 알립니다. 이 비행체는 항공기와 관제실의 레이더에도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제실의 레이더 정보상 카이코우라 상공에 확인된 항공기는 세이프에어 소속의 화물기뿐 빛을 발산하던 그 비행체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확인하지 못합니다. 오전 4시 화물기가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으로 착륙하기 위해 하강하는 동안에도 그 비행체는 밝은 섬광을 내뿜으며 하늘에 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사건은 뉴질랜드의 신문에 실리며 큰 화제가 됩니다. 사건이 사람들에게 화제가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2달 전 1978년 10월 21일 프레데릭 발렌티크라는 조종사가 경비행기를 몰고 호주의 베스 해협을 지나던 중 의문의 무전을 남기고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Seems to be playing some sort of game. He's flying over me. That strange aircraft's hovering on top of me again. It's hovering and it's not an aircraft. 두 사건이 분명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 호주 멜버른 방송사의 기자 쿠엔티 포가티는 특종을 발견할 것 같은 예감에 불빛을 역추적하며 취재를 시작합니다. 1978년 12월 30일 기자 쿠엔티와 카메라맨, 녹음기사, 그리고 기장 빌 스타트업과 부기장 로버트 가드 이렇게 총 5명이 탑승한 항공기가 웰링턴에서 이륙해 카이코우라 해안을 따라 비행을 시작합니다. 31일 0시 10분경 이들은 앞서 21일에 목격된 비행체와 유사한 비행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취재팀은 이 비행체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데 성공합니다. 카메라맨이었던 데이비드 크로켓은 망원 렌즈를 통해 누구보다 이 비행체를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비행체는 밑부분이 밝게 빛나며 위쪽으로는 투명한 원형의 돔이 있었고 토성처럼 둥근 형태의 띠를 두르고 있는 UFO로 보였다고 합니다. 이때도 항공기의 레이더와 웰링턴의 관제실 레이더에도 고스란히 포착되며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과 취재팀은 비행체는 멀어지고 가까워지기를 반복했고 복잡한 궤적을 그리며 항공기를 따라 약 30분가량 남쪽으로 이동하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호주와 뉴질랜드 전역의 방송사로 퍼지며 보도되고 카이코우라 UFO 혹은 카이코우라 라이트로 불리며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됩니다. 하지만 당시 뉴질랜드 공군은 카이코우라 해변에서 발견된 의문의 불빛은 UFO가 아니라는 공식 발표를 합니다. 뉴질랜드 공군은 금성의 불빛 혹은 자연현상이거나 인근에 있던 오징어잡이 배의 불빛을 착각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며 취재팀이 탑승한 항공기가 요동치고 금성 혹은 고정된 유사한 불빛이 궤적을 그리듯 따라오는 것처럼 보인 착각일 뿐 UFO는 아니라며 이를 전면 부인합니다. 이후 카이코우라 불빛은 UFO였고 이를 정부가 은폐하고 있다 믿는 사람들과 단순한 착각, 해프닝이었다는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2010년 12월 뉴질랜드 정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2000페이지가 넘는 UFO 관련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1954년부터 2009년까지 뉴질랜드 상공에 나타난 UFO 추정 물체를 분석한 보고서는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라 UFO의 형태와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였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전역으로 카이코우라 UFO와 흡사한